안녕하세요. 매뉴얼TV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온 탓이겠죠. 2020년도 이제 3달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의 세테크, 연말 정산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왔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벌써 연말 정산을 준비하냐고요?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 두 편에 나눠서 준비한 내용이 와디즈의 벤처 투자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올해 연말까지 투자한 회사의 증권이 발행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벤처 투자를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소득이 높은 분들은 소득공제를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이 정말 크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은 살짝 복잡해요.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단단히 잠그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영상 보시고 도움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소득공제가 왜 중요한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벤처 투자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와디즈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설명을 듣다 보면 왜 우리 직장인들을 두고 유리지갑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받잖아요. 회사는 우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먼저 떼서 국세청에 납부해요. 즉, 월급을 받는 시점에 우리는 이미 세금을 낸 상태인 거죠. 이런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원천징수는 국가가 세금을 걷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원천, 돈이 흘러나오는 출처인 회사로부터 징수, 세금을 걷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미 낸 세금을 적절히 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에 우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여러가지 증빙 서류들을 준비해서 1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모두 정리하죠. 이건 모두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세금과 회사가 날 대신해서 이미 1년에 걸쳐 나눠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서 만약에 원천 징수한 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낸 세금을 일부 환급받게 돼요. 이걸 두고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정말 내지 않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잘 활용해야 돼요.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예요. 생각보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득공제는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소득 구간 자체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계산한 세금을 깎는 효과가 있어요. 막대 그래프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1년의 소득이 이만큼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비과세 소득을 먼저 빼요. 비과세 소득이란 과세를 하지 않는, 즉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출장에 필요한 기름값이나 숙식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사로부터 돈을 받긴 받았지만 회사 업무를 위한 돈이기 때문에 이걸 제 소득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소득은 비과세,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금액을 빼야 하는데요. 소득공제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인적 공제를 받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받는 소득공제도 있어요. 이렇게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한 소득을 빼면 그제서야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진짜 소득이 나오는데요. 이걸 과세 표준이라고 불러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라는 뜻이죠. 이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요. 즉,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죠. 이 표가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이에요. 보시다시피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만약에 앞에서 계산한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이라면 이쯤 어딘가에 위치하겠죠? 여기서 3천만 원이라는 전체 과세 표준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돼요. 즉,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즉 1800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돼요. 이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세금이 계산됐죠? 그럼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전부 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월세를 낸 적이 있거나 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에서 제외시켜줘요. 길고 어렵게 설명했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결국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소리죠. 결국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세금을 매기는 과세 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내야 될 세금을 줄여야 하는 거죠. 특히 소득이 많은 분들이라면 소득 구간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은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 금액이 높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과세 표준이 4,600만 원만 넘어도 세율이 24%가 적용되는 거죠. 4,600만 원을 넘는 소득의 약 4분의 1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 소득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소득공제를 해주는 지출처를 미리미리 잘 파악해두고 나에게 필요한 지출이라면 차라리 거기에 돈을 써서 세금을 줄이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벤처 투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는 거고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 우리가 연말정산을 신경 써야 되는 이유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What is 서비스를 통해서 벤처 투자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